네, 안녕하세요. DT 당톡의 박소연 쌤입니다.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데요. 여러분들 연말 모임 약속 진짜 많으시죠? 연말에는 아무래도 모임도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서 나를 드러내야 하는 일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왠지 존재감 없는 내 모습이 지금 벌써 그려지고 계신다면 오늘 이 컨텐츠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모임에서 과하지 않게 모임 속에 나를 잘 드러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컨텐츠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대화법은 바로 미믹법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쓰고 있는 방법이긴 해요. 상대방의 말에 똑같이 추임새를 넣으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기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미믹법을 제대로만 사용하신다고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감정적 공감을 받는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대화를 하시는 분이 옆에서 추임새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신나서 말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믹법을 쓰는 데 있어서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예부터 먼저 좀 볼게요. 자, 미믹법 이렇게 쓰게 되면 두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는 내 말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급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 없이 미믹법 쓰시면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니까요. 여러분들 이건 꼭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상대방은 내 말을 경청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믹법을 쓰더라도 가장 기본기는 먼저 경청을 통해서 대화의 흐름을 연결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건 좀 기억하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믹법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미믹법을 씀과 동시에 팔로우 스킬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 끝났을 때 미믹법 해서 그대로 따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된 질문을 하나 더 덧대 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제와 연결되는 추가 질문들을 해주게 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는구나. 뭔가 이 사람과 친근감이 형성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미믹법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팔로우 기법까지 같이 따라 쓴다는 점 꼭 기억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바로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화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나? 라는 생각 드실 텐데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대화가 한참 무르익어 갈 때 상대방을 그 대화의 주제로 본격적으로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여행을 주제로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분이 일본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한다면 누구누구님 그때 일본 어디 다녀오시지 않으셨어요? 하면서 그분을 언급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에 맞아요. 저 그때 일본 갔다 왔어요. 하면 주변에서 또 그분에게 물어보겠죠. 거기는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끌어당기셨잖아요. 마지막까지 좀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그분이 끌어당겨졌을 때 주변의 반응이 또 없게 되면 들어오신 그분이 좀 민망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까지 옆에서 미믹법 다시 한번 활용하시면서 추임새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전체적인 대화 분위기가 훨씬 더 부드럽게 흘러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흘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새로운 사람과 이렇게 친해지려고 할 때요. 가끔 이 물음표 살인마 분들이 계십니다. 질문을 정말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실제로 얼마 전에 모임에 나갔는데 어떤 분께서 제 말이 끝날 때마다 계속 질문을 던지셔가지고 이분이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 건 잘 알겠는데 약간 부담스러워 라는 생각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내 정보를 미리 조금 더 흘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이 모임에 누가 이렇게 초대해줘서 왔는데요. 와보니까 이런 게 참 좋네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그분도 나에 대한 정보가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이서 뭔가 공통점을 찾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친밀감을 느끼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스피치에서는 라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친근감을 형성하는 과정이 결국에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도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좀 흘려보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조금 더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얘기만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없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신의 정보를 흘려주고 질문을 반드시 덧붙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함께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어떤 공식과 전략도 있기는 하지만 막상 적용시키기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더 전달드리고 싶은 건 대화는 결국 빌드업이다 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